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한채 수왕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하락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럴 때 위험한 게 뭘까요? 깡통 전세.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달 뉴스를 좀 취합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전세 사기를 도대체 어떻게 치는지, 이런 것들 피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KB 부동산 화면입니다. 주소지는 서울 금천구 쪽이고요. 어느 한 아파트를 눌러보셔도 되고 지도에 주소를 넣으셔도 돼요. 저는 주소를 지금 지운 상태고요. 요게 위에 있는 게 매매, 아래에 있는 게 전세. 요게 지금 실거래가예요. 평균으로는 1억 4,500, 요 전세 평균은 1억 4천이고요. 최근 실거래가 12월 달에 10층이 1억 4,300, 그리고 전세도 12월 달에 13층이 1억 4천에 나갔습니다. 평균으로 봐도요, 둘 다 비교해 보니까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깡통 전세라는 건요, 담보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한 8, 90%가 넘는 거, 요런 것들 보통 깡통 전세라고 해요. 요런 경우에 좀 사고가 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제3자한테 넘기거나 노숙인한테 이전시켜서 경매로 날려버리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매매가 2억인 빌라입니다. 대출이 6천만 원이 들어있고요. 요런 경우에 사실 1억 4천 전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1억 4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이 두 개 합해도 2억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경매로는요, 1억 8천, 뭐 그 이하로도 사실 부동산 하락기에는 6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낮게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 6천만 원 가져가고요. 대출 받은 거. 만약에 이자까지 밀렸다. 그럴 경우에는 6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세입자가 그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전세 1억 4천에 들어갔지만 1억 2천을 받으면 2천만 원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깡통 전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KB 부동산이나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실거래 매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전세랑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는 위험하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등기부 등본 갑구 을구 두 개 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요런 글자 있으면 사실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당권 요런 글자, 가등기, 압류, 전세권, 경매, 신탁, 근린생활시설로 등기 이런 것들은요, 집주인이 신용이 안 좋거나 자금력이 좀 좋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런 글자 있는 것도요, 보증금 반환을 잘 안 해주는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원 전세 사기라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월 27일에 공판이 있었어요. 선고기일은 3월 17일 예정이고요. 건물이 총 28개입니다. 피해자가 252명, 피해액이 48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사기 어떻게 쳤을까요? 자본 7, 8억을 들여서요. 땅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 대출, 요 건물 한 개당 요렇게 했다 그래요. 7억에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모집하면 또 7, 8억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토지를 구입하고 비원룸의 두 번째 원룸에 자본으로 들여서 대출을 또 받아서 또 완공을 하고 또 임차인을 드리고 또 7, 8억이 모이면 그 다음 토지를 사고 요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28개의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면요, 사실 보증금을 돌려줄 돈도 없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보증금 돌려달라 그러잖아요. 뭐 5천만 원씩. 그럼 5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대출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요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분양이 잘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 빌라, 원룸,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분양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실패를 하죠. 기존의 매매가가 만약에 2억이었다면요. 갑자기 매매가가 2억 5천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2억 2천에 임차인들을 구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2년 뒤에 나가고 싶잖아요.
보증금 못 돌려준다. 차라리 그 금액에 집을 사라. 돈 한 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게 손해일까요? 최초 매매가는 2억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손해입니다.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게요. 20, 30대가 67%나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분양 실패해서 전세로 돌리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그런 거 홍보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빌라 7층 추락 사건. 자, 1월 9일에 추락해서 중태에 빠졌고 폭행을 당하다가 탈출하려고 했던 분양 홍보업체 합숙소였습니다. 자, 요런 분들이 하루 종일 뭘 하냐? 전화 영업을 해요. 300통에서 500통 정도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계약이 성사가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분들이 홍보하던 문구예요. 강서구 화곡동 신축 오피스텔 전세. 신혼집으로 딱 중개비 없음 풀 옵션. 요런 거였습니다. 이자 지원해주는 전세 사기가 뭘까요? 전세가 2억입니다. 자, 주변 시세보다 당연히 좀 더 비싸고요. 예를 들면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현금 3천만 원만 있으면요. 대출 1억 7천에서 전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출이 좀 잘 나오는데 이자가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이런 걸 집주인이 이자를 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임대기간 전체 임대기간에 이자의 50%나 현금으로 바로 쏴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 물건을 보면요. 역세권의 신축의 풀옵션의 고층 주차 완벽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들죠. 현금 3천만 원이면 전세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이자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완전 좋죠. 이런 매물들이 어떤 매물이냐? 당연히 분양 실패 매물입니다. 전세로 전환해서 추천 부동산한테는요 1,000만 원대 수수료까지 주는 그런 매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142명이고요.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긴 경우에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가끔 신탁회사로 넘기기도 하거든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전월세 임차인을 구하고 입주를 하고 여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요.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려고 그러면요. 등기부 등본 보시면 소유자 땡땡땡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칸에 보시면 마지막 소유자가 땡땡 신탁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 원부를 꼭 보셔야 돼요.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 가시면 떼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연예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집주인이 대리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월세 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요. 임차인을 구하는데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거지요. 자, 예를 들면 임차인한테 5억짜리 전세를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집주인한테는요. 1억에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보증금 4억을 가로채는 거예요. 요런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도 있어요. 월세 임차인이 주인인 척해서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하는 그런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 사기 계약을 피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가끔 자기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인장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다 소유자 계좌번호로 넣으셔야 됩니다. 부인 명의, 남편 명의, 아버지 명의 그런 거라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신분증, 등기부 소유자 꼭 확인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셔야 돼요. 피치 못할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해외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 대리 계약이 있거든요. 대리 계약을 할 때는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확실한지 확인하시고요. 위임장에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거 구분돼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주변 시세보다 싸다 아니면 비싸다 그러면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요거의 단점은 당일 밤 12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전입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리 전입신고해도요, 이사를 들어와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미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요, 보증보험 좀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것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이런 특약 문구 좀 넣어주세요. 임대차 기간 동안 권리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대출 없이 임차인의 1순위 조건을 유지해준다. 이런 문구 넣으시면 만약에 어기잖아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 되고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문구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내 전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